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웹툰 단행본 편집 디자이너이시자 번역가이신 현승희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저희 사이드비에서 나오는 책들 번역해주세요. 이란 번역은 괜찮지만 그게 또 달라요? 완전 다르죠. 한일 한일이랑 이란이랑 너무 달라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고독한 편집자가. 그 이란 번역은 제가 일본어가 출발어고 한국어가 도착어잖아요. 용어를 그렇게 써요? 용어를 그렇게 써요. 그러면 제가 한국어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나온 만화를 일본어로 이렇게 바꾸면 일본어가 도착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어 네이티브거나 일본어 네이티브에 준하는 분이 번역을 하셔야지 이게 일본 현지 독자들한테 잘 가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명함에 일한 번역가라고 쓰신 거고. 네. 이게 진짜 무식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아니, 모르니까. 모를 수 있어요. 네, 네. 왜냐면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정말 예전에 어떤 작가님께서 본인 작품을 일본에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번역을 의뢰할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할 수는 있지만 그 미묘한 감정선 전달까지는 어렵다. 그 막 프레젠테이션이나 네. 간단한 설명서 같은 거나 사실 팩트만 전하는 거는 저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만화나 소설 같은 거는 반드시 그 도착 언어의 네이티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뉘앙스나 네. 저도 이제 제가 일본 만화 하는 거 아니까 주변에서 가끔씩 이제 작가님들이 자기 만화를 지금 그러니까 정식이 아니더라도 빠르게 뭔가 이렇게 뭐 기획서를 쓴다든지 아무튼 한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내 만화 빨리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 찾고 싶다라고 저한테 이제 여쭤보는데 저도 주변에 이제 번역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근데 다들 하실 말이 근데 한일이면은 자기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다르구나. 이게 예를 들면은 일본은 성 부르는 거랑 이름 부르는 것도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부터 해서 뉘앙스 차이나 그 문화 차이나 이게 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완전 몰라요, 크죠. 몰라. 네. 아무튼 그런 거가 되게 다 이게 엄청 큰 문제더라고요. 그 도착어와 그거 차이가 그래가지고 이란 번역가로서는 근데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거. 자, 2부 시작부터 뭐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시작을 하네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너무나도 유명하신 일한 번역가 현승희 번역가님께서 만화 쪽에서 어떤 작품들을 번역하셨고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봤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지금 어깨 피고 얘기하셔도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저는 번역가가 이렇게 유명한 거는 다 작가님의 유명세에 힘입은 이렇게 좀 거기 매달린 매미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뭔데요? 네. 일단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실 만한 것은 와야마야마 작가님의 가라오케 가자, 여학교의 별, 그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 네,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텐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라고 제가 처음 출판 번역가로 데뷔한 데뷔작인데 저는 이 작품이 저를 정말 많이 인생을 바꿔줬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아끼고 있습니다. 파미에서 이런 건 너무 유명하니까 그것도 저 텐마루도 진짜 좋았어요. 네. 읽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하나 배웠어.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구나. 그 뉘앙스나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와닿았던 작품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소설도 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그 슬램덩크 장학생 인터뷰 그 너머의 세계로 그것도 번역을 해주셨고 또 최근에 모리카오르 선생님과 이리에아키 선생님과 그리고 그 두 분의 편집자님이 쓰셨다고 하시는 만화 작법서 출판 만화 작법서 만화의 원리라는 책도 현승희 쌤이 번역하셨습니다. 진짜 일을 많이 하시네. 이거 하면서 아까 일부 했던 편집 일을 또 그것도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네. 야, 사실 두 분이세요.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는데 서로 놀겠다고 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많은 일을 하셨구나. 근데 이 얘기를 아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만화 공부도 어릴 때부터 하신 적이 있다고 했었고, 근데 실제로 뭐 일본에서 만화를 공부하신 적도 있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이 번역가 활동하는데 어떤 계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네. 계기가 많이 됐죠. 저는 원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부터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네.
뭐 이제 당찬 꿈을 안고 일본까지 갔는데 그때 한국은 한참 출판 만화에서 이제 웹툰으로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한국 오니까 다 웹툰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웹툰에 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저는 웹툰 일단 컬러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완전 다른 감각이니까. 한 3년 정도 애 어린이집 보내면서 도전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화라는 틀 밖을 벗어나는 거는 잘 상상이 안 돼가지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만화 번역을 해보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미 쭉 네. 그 이름 없는 번역가로 이펍 만화를 번역하는 일을 계속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BL만 한 250권 했을 겁니다. 여기서 팩트 저는 지혜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BL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쵸. 진짜 BL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만화 번역을 조금 더 그러면 체계적으로 해보자 출판 만화도 해보자 싶어가지고 2017년에 제가 이제 2011년 상반기에 임신 때 바른 번역이라는 곳에서 그 번역가 코스 수료를 했었어요. 근데 상반기 것만 수료하고 하반기는 출산 예정이 겹쳐가지고 못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애 낳고 나중에 다시 와도 돼요. 몇 년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라고 해주셔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서 2017년 하반기 거에 도전을 했고 다행히 그 테스트를 보거든요. 테스트에 붙어서 거기에 이제 다 수료를 하는데 수료하고 나면은 이제 바른 번역의 정식 번역가 등록이 돼서 이렇게 일감 같은 걸 이렇게 주세요. 신입 위주로. 그때 만난 게 텐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예요. 와, 그렇구나. 운명적이네 거의. 네, 저한테 검토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이거는 되는 주식이니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선구안. 혹시 네. 저한테 만화만 주세요 이런 건 아니었죠? 예, 그런 건 아니, 저런 건 있어요. 본인이 제일 관심 있고 하긴. 전공 분야, 잘하는 분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당시 지금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때도 키우고 있었어서 저는 육아, 고양이, 만화 이런 거에 그나마 제가 좀 빠삭합니다. 하고서 해서 처음에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초반에 했던 거 보면은 거의 다 고양이 관련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텐마루로 데뷔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또 만화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밖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으니까 들어온 거죠. 어울리는 작품이 어떻게 잘 맞게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번역에 대해서 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그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자로 볼 때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단어 쓰면서 지금 얘기할 때 단어의 뉘앙스나 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쵸. 일본도 당연히 그렇겠지. 전 세계가 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일한 번역이라는 건 작업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거는 예전에 이름 없는 번역가 때 했던 시스템이 그냥 굳어진 건데 그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편리해서 고착이 됐거든요. 저랑 이 만화를 일한 편집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PDF를 받으면은 그거를 한 장 한 장 다 내보내기를 해서 그 위에 레이어를 몇 개 하나 씌우고 그 위에 대사를 직접 쳐요. 그게 1차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이게 뭐냐면은 네. 만화 그냥 일반 텍스트만 쭉 있는 줄글로 되어 있는 일반 단행본 같은 경우는 그냥 딱히 한글 파일에. 그런 그러니까 네. 말풍선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냥 텍스트를 쭉 나열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말풍선은 그 말풍선에 이 대사가 들어간다고 식자 위치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디자이너가 일본어를 모르시니까 디자이너분들은 그래야 이 대사가 이 말풍선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아시는 근데 거거든요. 여기서 디자이너를 조금만 어떤 일을 하는 디자이너? 번역가분이 텍스트를 주시면은 디자이너분들은 이제 서체에 맞춰가지고 아. 말풍선에 이제 그 대사를 넣어야 되잖아요. 넣는 편집 디자이너. 네, 넣는 이제 그 오케이. 디자이너분들은 근데 어떤 말풍선에 어떤 대사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치 그냥 텍스트로 쓰면 그 죽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화 번역하시는 분들은 식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넘버링을 하거나 그 이미지를 주시거든요. 이제 그 작업이 필요하다. 네. 만화 번역에 있어서는. 저는 그 처음에 이제 책으로 받아서 넘버링을 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다음에 대사가 많거나 대사 많은 건 차라리 괜찮아요. 말풍선에 이렇게 넘버링을 하면 되니까. 근데 효과음이 막 여기
맨 위에서 요 아래까지 쾅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넘버링 해야 되지?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내가 이름 없는 번역가 했을 때 썼던 방법을 쓰자. 그래서 그 PSD 받으면은 그걸 다 이제 이미지로 내보내서 그 위에 얇게 레이어를 씌워가지고 이미지는 보이되 대사가 더 뚜렷하게 보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JPG 파일이랑 텍스트 파일을 같이 드려요. 네, 근데 이제 공정은 그렇게 PSD로 바꾼 파일에 먼저 1차 번역을 해요. 네, 그 파일을 이제 보면서 그 위에 바로바로 대사를 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글 파일로 옮길 때 한글 파일로 옮기는 이유는 한글 파일을 드려야지 그거를 복붙해서 네. 디자이너님들이 식자 작업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옮길 때 이제 말을 좀 다듬어요. 네. 아, 이건 너무 말이 기네. 좀 직역이네.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하는 것들을 다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파일을 한 번 더 본 다음에 이제 JPG 파일이랑 같이 전달 드리고 JPG 파일은 이 한글 파일이랑 대사가 조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위치 참고용으로만 써주세요 하고서는 이제 덧붙여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데 이게 네. 번역가분이 뭐 할 때 되게 저는 그냥 디자이너라고 할게요. 통칭 디자이너분이 네. 작업하기 편하게 네. 이렇게 싹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다음에 여기서도 또 뭐 1교, 2교 이게 있는 거예요? 또 수정하고 이런 게. 그건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일단 저희 선생님이 맞춤법 번역가분들이 맞춤법의 달인은 아니시거든요. 저도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일단은 맞춤법 틀린 거 없는지, 그리고 저희 회사의 맞춤법 규정에 네, 맞춰가지고 다 통일을 싹 해야 되고,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에 선생님이 능통하신 건 아니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한번 그렇게 윤문을 싹 해야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랑 선생님 번역가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되게 편한 거는 선생님이 이미지 보면서 그거 위해서 번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번역가님들이 그냥 줄글로 주세요, 대사를. 근데 현승희 번역가님은 거기 위에다가 직접 말풍선 위에다가 입력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행가리 같은 걸 저도 해야 되는데 말풍선을 보면서 말풍선 모양에 맞게 그 이제 텍스트를 끊어야 되잖아요. 행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편리해요. 수월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미 1차적으로 말풍선 모양에 맞게 행가리를 해서 주시거든요. 아, 그것도 다 일이긴 하겠다. 예, 그쵸. 왜냐면 일본 말풍선은 세로로 굉장히 네. 길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끊을지가 이 편집자는 이제 거기서 엔터를 수백 번 수천 번 치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선생님이 한 번 이제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입혀서 주시니까 그게 꼭 100% 맞지는 않더라도 저거 굉장히 크게 참고가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서 주시면 이제 저도 아무튼 그거에 맞춰가지고 번역을 하다가 번역이 아니라 이제 편집을 교정을 보고 이제 2교 정도 되면은 이때도 이제 2교 저자 그때 아까 웹툰 네. 가는 거 할 때 2교 때 이제 작가님한테 보낸다 했잖아요. 저도 이제 2교가 되면은 역자님한테 역자 수정을 보내요. 제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편집하는 동안 혹시 원문의 의미랑 너무 멀어진 부분이 있으면 잡아주시고 다시 돌려주시고 그렇게 아니면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시면서 이거는 좀 달라 내가 잘못 번역을 했네 싶은 거 한 번 다시 봐주시고 하는 그 과정이 물론 이제 역자 교정 이 일본 만화 편집할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는 전우회가 싹틀 수밖에 없는 공연. 서로 이제 주고받는 과정이 그러니까.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많은 작품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여학교의 별 4권 할 때 그 호시 선생님이 그 이제 고바야시 선생님의 조카가 와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교무실에서 이제 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고바야시 선생님의 조카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되게 흔히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그 뉘앙스를 한국어로 어떻게 옮겨와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던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때 의견을 정말 많이 제가 나와가지고. 그때 사전을 한 6권 샀어요. 진짜요? 네. 어떤 막 단어는 MZ 사전 막 이런 것도 일본 아니요, 한국에 학교 다니는 교사 친구, 교사 친척 붙들고 애들한테 좀 물어봐봐. 이러고 저희 딸 붙들고 이런 말 유행하는 거 없니? 제니가 말해줬으면 좋겠다. 후츠은이라고 그 일본의 원래 뜻은 보통 평범 이런 건데 이거를 요새 MZ들이 완전 레알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번역하지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그 후츠니를 고바야시 조카는 요새 MZ 저걸로 썼는데 또 호시 선생님은 그냥 원래 의미로 후츠니로 후츠니로 쓴 거죠. 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진짜 다 동시에 만족시킬 건 없나 하면서 진짜 번역하고 역자교정 오기 전까지 내내 고민하고 역자교정 끝나고 나서도 제가 메일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진짜. 후보가 한 5-6개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레알로 했는데 레알이 제일 처음에 이제 주셨던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막 그냥 다른 걸로 바꾸자니 고바야시가 이놈의 고바야시가 왜 또 요새 젊은 애들 같은 말투를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가지고 맞아요. 고바야시 그 입시하러 정말 그 와이마마 선생님의 그 말맛을 살리는 작품이 여학교의 별이 참 어려워요.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전 1권부터 난관에 부딪혔었어요. 그놈의 끝말잇기. 끝말잇기. 아니 이게 그림이 없으면은 저거 할 수도 있었는데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일본어 원문을 쓰고 뒤에 한글 그걸 넣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각주를 저는 생각하는 게 각주를 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없어. 좀 진 거라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맞아. 와야마 선생님이 되게 센스 있게 이렇게 말놀이를 한 건데 저희가 그거를 설명하면은 오히려 전 그게 더 신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각주는 좀 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참 이게 가자 시리즈 있죠. 가라오케 가자. 네. 가자 시리즈보다 여학교의 별이 저는 몇 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진짜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학교의 별 이후로 안 그래도 저기 인스타 중독이었는데 더 중독이 돼서 줄임말, 젊은 말, MZ 용어 막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자체가 이미 제가 MZ하지 않다는 건데 진짜 너무 힘든데 재밌어요. 그래도 또 독자님들이 생각보다 레알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진짜. 아니 다음 질문이 원래 네. 작업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물어보려고 겁니다. 했었는데 예시가 하나 나온 거 근데 그러니까 저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뭔지는 알 것 같아. 그 어쨌든 잘 전달하고 싶고 하지만 두 문화는 다르고 그리고 나는 MZ가 아니고 하면서 오는 거를 어쨌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겨낸다는 표현이 맞는지 뭐 어떻게 어떻게 이겨내시는 건지 뭐 하다 보면 된다라는 약간 그 생각밖에 안 나. 이것도 언젠간 끝날 것이고 지금 내 현재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뭐 나중에 생각나도 어쩔 수 없다. 그건 다음 거에 뭐 또 쓸 때가 있겠지.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좀 약간 저는 작업 힘들면은 늘 하는 생각이 아휴 그래 힘들어도 하고 나면 이 힘들다는 감정은 휘발되고 나중에 뿌듯함만 남으니까 책상 앞으로 앉아 이래 약간 요런 마인드로 저를 좀 채찍질을 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진짜 그래요. 힘든 거는 좀 사라지고 이렇게 즐겁게 또 에피소드 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만화 번역이 좀 저는 다른 분야는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만화 분야는 개인적으로 좀 힘든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빨라야 돼요. 되게 빨라야 돼요. 저희 웹툰 다는 편집 가이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2월 26일 낮에 선생님 이제 본문 이제 완성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3시간 있다가 선생님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 학원 번역을 의뢰드립니다라고 메일을 썼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한테 보내듯이.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라는 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거의 전부 다 모든 대사가 구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일본어 공부하신 분은 좀 이렇게 공감하실 텐데 의외로 뉴스 기사 이런 게 제일 읽기 쉽거든요. 맞아요. 한자 같은 거 다 제대로 달려 있고 문장도 다 정돈된 문장이고 하니까 의외로 그냥 신문 기사라던가 그냥 어떤 전문적인 글 읽는 게 제일 쉬운데 만화가 의외로 되게 어려워요. 다 말맛이 다 구어고 약간 이렇게 또 MZ들이 쓰는 용어라던가 유행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만화 번역할 저도 만화책 읽을 때 이거 뭐지 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힘드실 거예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요. 제가 그 와야마야마 선생님 만화를 몇 개는 그냥
그 현지에서 회차별로 결제해서 보거든요. 네. 제가 그리고 한국어 버전을 많이 본 게 있잖아요. 문학동네에서 내주신 많은 책들. 이거 어떻게 하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리고 와야마 야마 작가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만화들 중에서 뭐 일본어를 공부했어도 저희가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그 의미는 알겠는데 뭔가 어떤 뉘앙스나 감정 표현까지 그게 한국어 사용자인 저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 이거는 꼭 한국에 번역이 돼서 나오면 꼭 내가 빨리 사서 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진짜 열심히 해주고 계신다. 저는 약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그의 주석을 달면 지는 느낌이 드신다고 했는데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웬만하면은 주석이 필요 없게 한국인들이 봤을 때 그냥 빵 터졌으면 좋겠는 거.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일본어가 갖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거를 한국인들이 아예 똑같진 않더라도 정말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제가 번역가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일본어도 할 줄 알고 한국어도 할 줄 아니까 실제로 나왔을 때 이건 이 뉘앙스 아닌데 싶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서 하는데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염두에 둘 게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는 만큼 되게 보이는 거죠. 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좀 다들 뭔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이상의 퀄리티를 요구하실 때가 느껴지는데 내가 그만큼 나를 믿으시나 보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렇게까지 믿으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믿으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저는 말장난이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재밌어요. 좀 이렇게 막 역주 안 달고 주석 안 달고 한국 독자들 웃겼다 싶을 때 진짜 말도 못하게 쾌감이 느껴져서 잘 되면 진짜 쾌감이 대박일 것 같아요. 이게 잠도 잘 와요. 도파민이 싹 돌아서. 네, 막 인쇄 나오기 전까지는 잠도 못 자고 손톱 딱딱딱딱딱 뜯다가 나왔는데 웃기다. 독자들이 웃겼다. 저기 오빵 가마타 스타일 그거 오버라고 하면 저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그거 보고서 강남이 아니라 가마타. 너무 오버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제가 혜인님한테도 보냈거든요. 오버인 것 같으면 그냥 이게 가마타 스타일이라고 바꿔주세요 했는데 그냥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보고 다들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다 막 이러고 인터넷에서 RT 되게 많이 타가지고 창피했는데 섰다 그것도 그거 제가 일부러 일어섰다 해서 섰다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34만 RT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놀렸어요. 현승이 변태라고 소문났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초월 번역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 초월 번역이 아니에요. 선생님 원문이랑 선생님 번역을 보면은 그 뉘앙스를 진짜 그게 일본에서도 웃기라고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옮겨오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거지. 뭔가 그 초월 번역 어떤 이렇게 아예 다르게 웃겨버리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진짜 잘해주시고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일하는 사람 어쨌든 입장에서. 읽는 사람은 한국어 화자니까 좀 이렇게 한국어 화자의 정서에 맞게 웃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름의 개그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두 분의 전후에 잘 들었고요. 근데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뭐 넉넉히 듣고 있게 되는 이유가 일단은 그 번역 과정에서 일교이교 진행되는 과정의 희노애락을 지금 두 분께서 떠오르는 파노라마대로 약간 촉촉촉 얘기를 해주셨는데 들으시는 분들 요거를 온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 웹툰 단행 한 번 더 얘기 드립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웹툰 단행본 편집 가이드북 이것도 이제 곧 출간이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게 번역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부에서 만화의 원리란 작법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책도 이제 표지부터 그리고 너무 유명한 작가님들 이름이 빵빵 박혀 있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또 만화 공부하시는 분이나 만화에 관심 있는 분들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러면은 번역을 직접 해보셨으니까 이 책의 묘미랄까 이런 것도 간단히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내가 번역을 해보니까 이 책은 이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다. 저는 일단 모리카오루 작가님이랑 이리아키 선생님이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이 일본에서 처음 나왔을 때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와우. 네, 어떻게 정말 운이 좋게도 저한테 뚝 날라와서 진짜 신나서 했는데 저도 이제 만화과 졸업생으로서
이거는 완전 초짜보다는 만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왜 내 만화는 재미없지? 뭐가 문제지? 하는 분들이 보면 정말 정말 알짜배기다. 일타 강사다. 오답 노트를 잘 네. 해주는. 진짜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주신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 책 저는 만화 작법서나 그런 거 나오면 거진 다 사서 보는 편인데 제가 여태껏 봤던 것 중에 가히 최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만화 지망생뿐만 아니고 그 오바와타루 편집자님도 함께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편집자의 맞습니다.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만화가는 어느 정도 편집자의 눈도 갖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현재 내가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잘 안 된다, 막힌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하나씩 내 원고를 조금 뜯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두 만화가 선생님의 작화는 신의 경지거든요. 진짜로. 그 예시 페이지로 실린 걸 보면서 저는 진짜 이게 사람이 그릴 수 있는 맞나? 아니, 제 이게? 손하고 같은 손이 아닌 네. 그리고 이건 진짜 후반부에 오바와타루님이 써주신 네. 후기를 보면은 저는 진짜 그 대목에서 번역하다 말고 입을 벌리고 물개박수를 쳤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만화가가 된다면은 얼마나 멋질까 하고 진짜 모리카오르 선생님의 스케일이 남다른 비화가 있으니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게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한 네. 게 저는 아무튼 편집자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오바와타루 선생님 편집자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책은 이제 나오기 전에 일본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뭔가 그분이 카도카와에서 되게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이고 아무튼 만화 일을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인데 자기가 카도카와에서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뭔가 아무튼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며 뭔가 출판 만화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만화를 보고 있고 무료로 만화를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러 가야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모리카와루 선생님과 이리아키 선생님을 데리고 이런 책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셨고 이 세 분이서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됐을까 하는 게 되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강력 추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더 빨리빨리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분이 마지막에 네.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조금씩 쓰신 게 있는데 모리카오조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단 하나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가닿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쓰셨거든요. 저는 거기서 진짜 앞에 쓰신 그 모든 내용들을 읽으면서 진심이 가득 담겼구나를 느꼈는데 진짜 거기서 더 이렇게 종집을 찍었다라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진짜 노하우를 아낌없이 각자의 분야에서 퍼주셨어요. 특히 편집자적인 입장을 정리해 주신 거에서는 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런 편집자 만나서 만화를 그릴 수 있다면 그런 만화가는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었어요. 근데 또 이 책이 그러니까 저도 여러 만화 뭐 작법서나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일본 만화 업계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영어도 많고 아무튼 그렇기는 한데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단편을 독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업계 용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직역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무슨 단어지 싶은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거는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고 뭔가 이 만화 업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보다 아시는 분이 하면은 훨씬 수월하고 훨씬 더 좀 더 깊이 있게 번역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한테 또 번역이 와가지고 또 그분의 번역을 거쳐서 이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리카오루 이리아키 그리고 오바와타루 선생님도 굉장히 그분 그 세 분께도 굉장히 복된 일이다. 전문가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만화과를 나오길 참 잘했다고 두 번 세 번 생각했었어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이 거장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따뜻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네. 전 또 진행자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세속적인 질문을 해봐야죠. 네. 어떤 세속적인 질문을? 잘 팔리면 네. 네. 번역가에게 한 푼도 안 떨어집니다. 다만 저는 제가 좋은 거는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러시거든요. 그럼 네가 좋은 게 뭐니? 라고. 내가 좋은 거? 내가 이걸 했잖아. 여기에 내 이름이 실렸잖아. 그럼 나는 또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책을 했어. 그게 베스트셀러 올랐어. 그럼 그게 얼마나 좋아. 난 그렇죠. 그걸로 좋아. 라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유리가면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 한 무대가 끝나면 다른 무대의 막이 열린다고. 이게 잘했으면 또 다른 게 열리지 않겠어? 막 그런 생각이 맞아요. 있어요. 예. 진짜로. 멋있다. 제가 한 게 잘 됐다. 그래서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나한테 온다. 저는 그게 굉장히 선순환적인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질문이 부끄러워질 뻔했네요. 아니요. 사실 농담이고. 저도 매절 네. 말고 저거 뭐지? 역자인세. 예, 역자인세 네. 단위로 해가지고서는 바꾸는 싶지만 그거는 저의 욕심일 뿐이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이 다음 질문을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네. 내가 번역했지만 이 만화 정말 최고다. 네. 이건 정말 내가 번역으로서. 근데 와야마야만 너무 많이 했으니까 빼고 물론 최고인 거 알아요. 최고인 거 아는데 빼고 아니 뭐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필요 없어요. 말고 이거 내가 했죠. 내가 한 거 중에 내가 정말 기분 좋고 뭔가 네. 이게 정말 내 마음대로 잘 된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제 별의 컵이라고 어린이 소설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커비를 부끄럽지만 많이 플레이를 못한 상태에서 네. 번역을 해서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애한테 플레이를 시켜가면서 물어보면서 야 중간에 저거 대사 나왔어? 빨리 저기 멈춰봐 하면서 하고 정말 한 3주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해가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커비 열혈 팬들분한테는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서 아쉬웠지만 제 아이들 조카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읽어줬어요. 별의 컵이. 네, 컵이. 별의 컵이 네. 원래 게임 원작 저건데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처음으로 되게 뿌듯했어요. 그거 나올 때가 딱 저희 얘도 그거 읽을 만한 나이였고 해가지고 굉장히 뿌듯했어서 좀 더 이렇게 내 아이가 볼 만한 것들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별의 컵이가 그런 의미에선 저한테 조금 뿌듯하고 그다음에 내 맘대로 해가지고 좀 번역이 잘 나왔다 싶은 거는 글쎄요. 뭐가 있을까? 저는 사실 제가 하는 거 다 내 새끼 너무 예뻐 부둥부둥 파여가지고 네.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좀 애착이 가는 게 있다면은 만화 빼고 소설에서 미드나잇 스완이라고 그 저희한테는 초난강으로 유명한 쿠사나기 츠요시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동명의 영화가 있어요. 그 감독님이 그 소설까지 이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찬바람 불 계절만 되면은 좀 생각이 나요. 굉장히 번역하면서 너무 좋았고 그건 제가 기획에서 시작해서 번역까지 다 했던 작품이거든요. 그 외에서 계약까지 제가 했어요. 진짜 하셨네요. 다 했어요. 씨부터 뿌리셨네요. 네, 모든 공정을 다 했어요. 출판사 다닐 때 하던 거나 대표님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애착이 많이 그럼 가고 더 크겠어요, 진짜. 네, 좀 굉장히 이걸 해서 정말 잘 됐다 내가 하기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화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와야마야마 작가님 워낙 잘 되기도 했고 텐마루도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것 중에 평이 좀 되게 좋아가지고 신났던 게 대원에서 나온 악역영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1권만 나왔었는데 아직 그게 리디에서만 이렇게 오픈이 됐어가지고 제가 후기를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재밌게 읽어주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예. 오늘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요. 현승희 작가님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되게 맑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일을 하는데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당연히 돈 버는 중요한데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게 읽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번역이니까 번역을 한 작업이 한국 사람들한테 제대로 자연스럽게 읽혀서 이 만화를 완벽하게라는 표현보단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거에 더 뭐랄까 목표를 두고 충만한 마음을 두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사실 주석이 그렇게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왜냐면은 웬만하면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만 자연스럽게 읽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차가 차는 다음부터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자연스러운가? 한국인인 사람이 이걸 봤을 때 뭐 이런 것까지 다 주석을 다냐 싶을 정도로는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번역한 만화 중에 경륜 만화가 있었는데 모가쿠라고 제가 경륜은 하나도 몰라요. 부끄럽지만 자전거 타는 건 좋아하지만 네. 경륜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최근 인스타에 본 것 같습니다. 올리신 거. 네 지금 열심히 후속 번역 중인데 하다 보니까 용어 같은 것도 알고 기초적인 룰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경륜 사이트랑 공식 그런 데도 들어가 보고 근데 생각보다 자료가 너무 적은 거예요. 한국 경륜 시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용어 하나가 나왔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고 공식 홈페이지에도 안 나오고 AI도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경륜장에 전화를 해봐가지고 진짜 열정 대단하시죠. 확인을 했는데 한국에선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주석을 그대로 그냥 옮겼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 맞아요. 어쩔 수 없는 네. 거니까. 네. 한국어에 없는 말이니까. 네.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신 다음에 다는 거는 어쩔 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저는 최대한 주석이 만화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거 아니고서는 근데 저런 주석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역산물에 나오는 주석들은 좀 필요하다고 그쵸. 생각하는 편이라 그거는 뭐. 네, 최대한 사실 기반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노부나가를 죽인 남자 네, 번역할 네. 때는 그런 것들이 아 굉장히 그것도 하셨어요? 네. 그거 일년에 재밌게 봤어요. 전 처음부터는 아니고 제가 7권인가 8권부터 들어갔는데 저 외전부터 다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외전부터는 제가 이제 들어가서 했어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최대한 주석을 많이 살렸어요. 그쵸. 네. 역사물이니까.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즐겁고 공부하는 기분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번역가로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예 처음 뵀거든요. 번역가 하시면서 웹툰 단행본 편집자도 하시는 분을 처음 뵙다라는 게 이런 분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왜냐면 웹툰 단행본 편집자 자체도 되게 인원이 많지 않은 직군인데 네네. 두 가지를 같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번역가로서 작업을 하실 때하고 웹툰 단행본 편집을 하실 때나 뭐 디자인을 하실 때의 감각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뭔가 같이 하시는 분으로서 이거 할 때 감각이 저거 할 때 뭔가 개입을 한다든가 딴 거 할 때 감각이 여기에 개입하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게 뭔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는 최근 이걸 의식 못하다가 아까 혜인 편집자님 말씀에 하고서는 떠오른 건데 이렇게 제가 드린 JPG 파일이 행가리 할 때 되게 도움이 되신다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원래 그렇게 번역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웹툰 편집할 때 나도 모르게 은근히 도움이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아 맞겠네. 물론 대사를 쓰기도 했지만 직접. 네. 아무튼 제가 쓰는 대사는 제가 맞춰서 그 말풍선을 그릴 수 있지만 이미 만화가 돼 있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감각은 조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인디자인을 하면서 생긴 버릇인데 내가 이렇게 만화 대사를 왕창 번역해서 들여봐야 어차피 들어가는 면적은 한정돼 있으니까 최대한 좀 줄여야겠다라는 의식이 조금 생긴 거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만화가 가끔 되게 작고 세로로 들어가다 보니 한국어로 줄이기에 정말 한계치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넣으시는
디자이너님들을 보면은 존경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걸 맞아요. 해내셨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번역가로서 활동하시면서 있었던 일이나 그리고 이제 김혜명 씨가 핑퐁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번역가로 활동하시면서 편집자로도 활동하기 때문에 두 영향력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사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질문이긴 해요. 아직 두 분이 안 오셨을 때 제가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AI 시대를 이미 진입을 했고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의 번역가라고 하는 직업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좀 AI가 뺏어갈 수 있는 내 직업이 설거지, 청소하기 이런 거였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건 영원히 인간이 할 거예요. 그 빨래 LG에서 나온다는 빨래개기 머신 그거 보니까 아직 한참 먼 것 멀었어요. 같고 저희 집 로봇 청소기만 봐도 내가 하는 게 더 낫고 네. 실제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청소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고민이 좀 있지 않나 번역가로서의 이 직업에 대해서 그런 네.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많죠. 그 AI가 제일 먼저 앗아갈 직업 1위에 번역가가 있는 거 볼 때마다 늘 착잡한데요. 그 가끔 이제 제가 인스타에다가 저는 저의 핸드폰 모드를 가끔 한국어로 해놨다가 일본어로 해놨다가 이렇게 바꾸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한국어로 쓴 거는 일본어 모드일 때는 일본어로 번역해서 볼 수 있고 반대는 또 반대로 번역해서 볼 수 있거든요. 가끔 누르면은 나도 뭐 생각 못한 기깔난 표현을 얘가 생각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해주네 싶을 때가 있다가도 한편으로는 이게 뭔 소리야 싶을 때가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많이 오가는데 그 뭔가 사실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알림이라든지 설명, 고지 같은 거는 얘가 뉴스 뭐 이런 거 뺏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정말 얼마 안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런데 소설이나 만화처럼 사람의 대사가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아직 얘가 대체하려면은 뭐 지금 속도로 봐서는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아직 당장은 좀 멀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만화를 많이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구분이 저는 되는 지점이 네. 만화 번역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만화 번역만 많이 하시는 분과 일반서나 소설 번역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어미 처리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그 만화 번역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의역을 하더라도 원문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는데, 그러니까 번역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원문에서 원문대로 가려면 원문에서 빠져나와라.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뭔 소리예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뭔 소리요? 이랬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 일본어가 가진 뜻과 뉘앙스만 빼오고 이 일본어가 가진 문법은 버려라 이런 소리에 가깝다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가기에는 AI가 아직 조금 더 학습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 한 줌이다 보니까 얘가 그걸 학습하기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그것도 얘가 학습을 하겠죠? 좀 천천히 뺏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은 AI는 옥방 가마타 스타일이라는 번역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AI 번역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그러고 뭐 되게 자연스럽다 그러고 특히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일본어 지금 뭐 파파고라던가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기들이 정말 되게 글쎄 한 85 이상 85%는 정보 전달엔 전혀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수는 있지만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당장 정말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 뭐 학원이 이제 나오는데 번역가가 선생님 번역가 아니고 뭐 AI 번역을 이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라고 적어놔요. 석자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빠져나오게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읽으시기야 하겠지만 굉장히 깨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번역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제일 뭐 빨리 밥줄이 끓게 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근데 되게 슬픈 표현을 쓰시면서 조금 어떤 위기 의식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생각하기 나름 같아요. 일하기 나름인 것 같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한 번역가니까 근데 또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 그래도 나는 이 지금 그 현승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중간에 이걸 잘해서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재밌어하는 게 너무 좋은. 그래서 난 이 길을 가겠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한 만화 번역가 이쪽으로 많이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해보신 경험상 아까랑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같이 공부를 하거나 트레이닝 하면서 가면 좋을지. 아까랑 일단 기본적인 대답은 같아요. 출판 만화를 많이 보세요. 만화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화 관련 일을 하려면 만화를 많이 봐야 된다는 거는 제일 기본 중에 기본 같고요. 그리고 뭐 일본어 번역가를 꿈꾼다면 당연히 일본어 실력도 수준급 이상이 되어야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한국어를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역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한국어를 더 신경 쓴다는 게?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하면 뭐 번역할 수 있지 않아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일본어를 잘하는 것과 그걸 한국어로 잘 옮기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한국어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거나 한국어 책도 많이 읽지 않으면 그게 대본에 티가 나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은 한국인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한국어 책도 많이 읽으시라고 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무리 편집자님 잡아주신다고 해도 기본적인 맞춤법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맨날 틀려가지고 그거 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맨날 사전과 맞춤법 검사기를 달고 삽니다. 번역가들 창에 늘 그 두 개가 켜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신조어 같은 것들을 라떼 취급하면서 무시하지 마시고 열심히 거기에 젖어들도록 노력하시고 이거를 나라면 어떻게 썼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만화책에 아무래도 일본어를 할 줄 알면은 원문이 대강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일본어 말장난을 어떻게든 안 되니까 이렇게 주석으로 달아놓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은 가끔은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주석 안 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번역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다 보면 생기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양쪽 출판 만화를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어 만화책 빨리 읽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번역점이라고 했잖아요. 번역점이라던가 자기만의 번역점. 이게 아까 말한 그 AI 번역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번역점이라고 이게 있는 게 기계 번역이랑 다른 어떤 차이점이 되는 것 같고 차별이 되는 것 같고 아마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사람이 한 번역을 보고 싶다면은 그 부분을 연마하고 자기만의 번역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저거 하고 싶은 게 번역가는 어쨌든 단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자기가 그게 직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한 직역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번역가가 생각하고 한 것은 뭐 초월 번역을 했든 오역을 했든 뭐가 됐든 전 초월 번역도 사실 잘된 오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됐든 다 이렇게 번역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뭐 알바임 이걸 썼을 때도 AI가 쓴 알바임과 번역 사람이 쓴 알바임은 완전히 그 뉘앙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블리치 번역이 되게 그 멋스러운 번역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것까지 몰랐네. 되게 유명해요. 되게 유명해요. 블리치 별로 안 친해서요. 블리치의 그 세상 이치가 그래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거 원문이 그냥 뭐지?
원래 그런 거야.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어판 번역하실 때 이제 번역하신 분이 세상 이치가 그래라고 번역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게 되게 그 블리츠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간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앞으로는 번역을 하실 때 어떤 자기만의 번역점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왜냐면 저희가 그게 있어요. 편집 저희가 이제 작품이 들어와요. 이제 번역할 작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아 이거 어떤 분께 맡기지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있거든요. 아 이분은 개그 좀 잘하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은 그냥 일상 드라마 이런 거 되게 잘하셔. 그 특히 개그 장르는 좀 이렇게 이분한테 맡기면 믿을만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약간 자기가 좀 주력하는 그런 분야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벌써 2부도 1시간 가량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저희가 PDF 코너 만들고 나서 김혜인 편집자님 덕분에 귀인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빈 PD님과 인수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만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만화가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면은 그냥 만화를 많이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만화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했을 때 만화가가 그리고 만화가가 또 된 분도 계시고 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만화가는 한 번도 저 같은 경우는 만화가는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어떤 세계에 그쵸? 만화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나는 만화가 되게 좋은데 만화가가 되고 싶진 않아. 근데 만화랑 어떤 연관이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만화를 위한 일 아니면은 만화에 의한 일 그런 걸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저는 현승희 선생님이 너무 좋은 어떤 그런 롤모델 같거든요. 만화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 만화에 갖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정통적인 그런 배경 같은 걸 갖고 만화 번역도 하시고 만화 웹툰 단행본 편집 디자이너라는 정말 레전드 전문직. 이 세상에 21세기 201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나온 어떤 새로운 직업을 또 하고 계신 분이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만화에 깊숙이 만화가가 아니지만 만화에 정말 깊숙이 누구보다 깊숙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만화가가 아니고 어떤 그냥 만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난 만화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 텐데 뭔가 그런 분들한테 어떤 한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네, 저도 원래는 만화가가 꿈이었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막 제 원고용지에다가 톤 가지고 그림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팬티에서 톤 나왔다는 이야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톤 조각은 별대별대에서 다 나옵니다, 진짜. 그거 아파요. 찔리면.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파요. 근데 깊숙이 있는 거는요, 어떻게 안 아프고 내 몸처럼 또 붙어 있어요. 나중에 비누칠 할 때 알아요. 나도 올 때 펜촉에 많이 찔렸어. 펜촉 진짜 많이 찔리고. 펜촉에 오구에 막 아무튼 가진 건 다 하고선 진짜 출판 만화에서 웹툰 넘어가는 과도기랑 모든 거를 그냥 다 거쳤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물론 편집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지만 제가 뭐 콘티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애초에 하지 못했을 직업이어가지고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회사 다니면서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만화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만화가가 되진 않고 여기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는 되게 막막했던 내 생각했던 게 일본어 할 줄 알고 만화 할 줄 알고 근데 뭔가 다 약간씩 어설픈 것 같고 내가 이 두 개를 합쳐서 뭘 할 수 있지?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좀 만화로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서 한 3년 이악 물고 했는데 잘 안 됐을 때는 정말 앞날이 안 보여서 매일 울었거든요. 네, 그래서 번역가 공부하면서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울었던 것 같아요. 막 나 여기에서도 실패하면 뭐해? 라는 생각으로.
근데 아마 그래도 저는 계속 만화 바닥에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전전하면서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만화 말고도 좋아하거나 잘하는 게 다 하나 이상은 더 있을 거예요. 그거랑 잘 결합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뜻밖의 곳에서 길이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정말 그 번역가 공부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말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 나는 왜? 나는 뭐가 운이 안 좋아가지고 만화가가 못됐지? 왜 자꾸 여기서는 실패만 하지? 그게 너무 뿌리 깊게 아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는 그 선생님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발버둥을 쳤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뭔가 이게 나에게 온 운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저없이 잡으실 수 있도록 본인이 갖고 계신 무기를 잘 갈고 닦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닌데 저도 막 헤매고 네. 저거 하다가 완전 좋은 답변 같아요. 아 진짜요? 저 네. 들으면서 계속 공감하고 있었어요. 아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놓고 네. 근데 어차피 다 운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만화를 좋아하는데 그 위에 것들도 잘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열심히 해보다 보면 아까 계속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열렸다 닫히고 그 열렸다가 또 운 좋으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네.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정답 같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진짜로요. 네, 유재석 님이 옛날에 무명이 엄청 길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내가 한 번이라도 잘 돼서 막 이렇게 불온한 마음을 가지면은 다 잃어도 좋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네. 듣고 제가 유재석님 급은 아니지만 사람의 급이 있었다 똑같이. 네. 그분의 위치에서 느끼는 그 부담감이나 그런 건 다르겠죠. 근데 그건 다르겠지. 네, 그건 다르겠죠. 근데 저는 뭔가 좀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그 얘기랑 그다음에 슬램덩크에서 채치수가 아직 뭔가 이룬 거 아니야? 왜 지금 우는 거야? 바보같이.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생각보다 이게 더 슬퍼요. 저도 그 생각 되게 자주 해요. 네. 하만전 하면서 네. 끝날 때마다 매번 그 네. 생각 채치수 해요. 또 좋아하시니까. 매번 채치수가 또 저랑 생일이 같아요. 아이 진짜. 아이 기억할게요. 기억할게요. 아, 예. 안 돼, 끝내야 돼. 여기서 슬램덩크 할 수 없어. 네.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되게 처음에 이걸 열어준 분들한테 감사히 여기고 좀 내가 하는 작업이 그분들께 미안하지 않게 좀 이렇게 창피하지 않은 작업을 하자. 나도 최소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자라고 굉장히 나도 기회가 오면 꼭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때 되게 많이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짐을 아직까지는 제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못 지키면 또 옛날처럼 맨날 울면서 집에 갈 것 같아서 무서워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러니까 쌤한테 번역을 맡겼던 게 쌤이 그런 이제 이야기 했었거든요. 자기가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하고 이 작가를 너무 좋아해서 꼭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매일 쓰셨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을 했을 때 뭐 이선생한테 맡겨도 되고 선생님 맡겨도 되고 하는데 내가 이 작가 너무 좋아해서 하고 싶다라는 말 때문에 저는 선생님하고 번역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번에 웹툰 단행본 편집 가이드북 나온 것도 제가 선생님 이거 하시는 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장성이 되게 있는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저한테 기획서를 보내주셨는데 그 기획서가 정말 너무 잘 정돈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의 기획서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 책이 나온 거거든요. 선생님이 되게 겸손하게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마음이나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어라는 걸 한 번 더 얘기하고 더 어필하는 게 되게 정말 크거든요. 이 업계에서는 만화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어떤 그런 한 발짝 더 용기 내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 자신감 보여주시는 거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선생님이랑 계속 앞으로 일을 하는 이유이고 원동력이고 믿음 같아요. 네. 고백 잘 들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6년 PDF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웹툰 단행본 편집 디자이너 그리고 일한 번역가 현승희 작가님 모시고 2시간 동안 다양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오며 가며 그리고 저희 하만들 행사에도 오시니까 여기저기서 자주 뵙게 될 것 같은데 그땐 또 사석에서 할 수 있는 네. 슬램덩크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로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제가 번역했던 그 텐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에서 유키 할머니의 대사처럼 만화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한 10분의 1 정도 털어갈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최재원을 불러야겠다. 저 그게 그 최재원 진짜- 작가님과 정말 꼭 얘기해보고 싶어요.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저 만화 얘기를 정말 귀에서 피날 때까지 목에서 피날 때까지 하고 싶어요. 다음에 저희 TRPG 게임 할 때 한번 오세요. 불러만 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